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뉴욕, 그리고 시카고, 플로리다 이러한 곳을 가보고 싶어하고 또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70년대 이민의 붐이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던 이민 역사 벌써 2000년이 넘어서 2025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학벌과 또 지연, 혈연, 학연의 관계성 때문에 정말 인구도 많고 또 경쟁은 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해외에 유학 혹은 해외에서 이민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더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 자녀들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벌써 몇 명이 저한테 상의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미국에 어디 가서 살면 정착을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가서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상의들을 참 합니다. 이 자녀들이 보통은 나이가 30대 중후반 또 초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보면 막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에서 사신지 혹은 캐나다 또 해외에서 살고 계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막상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거는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린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요거는 관점이 좀 틀린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걸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주관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날짜 2025년도 7월 달에 이 시기에 또 독특한 그러한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목은 미국의 생활에 있어서 이게 착각일까 혹은 진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상황,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돈만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쉽다. 미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쉽다. 비즈니스 오픈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한국보다 시급이 높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늘 미국에서 달러와 원화를 바꿨을 때 얼마냐라는 생각을 하죠. 자, 예를 든다면 원달러를 바꿨을 때 지금 환율 같은 경우 1360원, 70원 이렇게 되면서 1400원 정도 잡죠. 그럼 1400원을 내가 쓰는 한국에서의 가치보다 미국에서의 원달러가 더 가격이 낮고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급으로 본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이 원화 가치로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로 계산하면 미국도 지금 작년과 금년, 재작년서부터 그랬죠. 분위기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교를 하면 미국이 시급이 최저임금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착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저 시급이 15달러라면 대략 한국 돈으로는 2만 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만 일해도 16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틀립니다. 렌트비가 비쌉니다. 한국의 월세 개념과 미국에서의 렌트비의 개념에 이 매치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렌트비가 더 비쌉니다. 방 한 칸짜리 원룸 아파트도 대도시의 기준으로서는 매달 2,000달러. 이거는 이제 전 50개 주에서 지역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월 매달 2,000달러. 한국 돈으로는 270만 원 이상이 흔합니다. 거기에다가 세금, 의료보험, 차량 유지비 등을 빼면 저축할 수 있습니까? 쉽게 저축할 수 없습니다. 버는 인컴으로만 그대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저축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 한 번에 나가서 하게 되면 1인당 요즘 분위기에서는 20달러에서 30달러. 이거는 이제 팁이 플러스 된 금액일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죠.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금방 나갑니다. 4명에서 한번 외식 나가면 100달러짜리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팁 포함해서 보통 150달러, 200달러 사이를 먹어야 되죠. 한국으로 본다 그러면 그대로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20만 원은 교사하고 25만 원, 30만 원 4인 기준으로 밥을 나가서 먹어야지만 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관료주의라는 것이 강합니다. 행정 절차 복잡합니다. 짜증나고 느립니다. 법과 제도가 한국과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의료보험 신청하시는데 쉽게 하십니까? 개개인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 그 외에 프라이빗 보험 같은 거 다 혼자 하시기 쉽습니까? 혹은 세금 보고 한번 보죠. IRS 세금 보고하는데 물론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IRS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쉽게 되나요? 안 됩니다. 물론 한국도 세금 보고는 혼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 드라이버 라이센스 쉬운가요? 영어 실력보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데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에는 생각할 때 영어만 잘하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영어도 억양이 틀리고 속어가 틀리고 슬랭이죠. 문화 차이가 있어서 영어만으로도 살아가는 데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스콘신주에서 사는 사람이 뉴욕에 와서 처음에 적응을 쉽게 하나요?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 델라웨어나 뭐 가까운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저기 미주리주 같은 데 가서 사는데 적응을 쉽게 하나요? 영어만으로 산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금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은 이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이 금방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드려보죠. 지금 민생지원금이라는 걸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카드, 내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 보험회사, 내가 이용하고 있는 각종 관공서마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해서 지금 쓰고 있죠.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용카드에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카드를 그동안에 써왔죠. 국민카드로 민생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5만 원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지역이 서울시 지역에서 내가 어느 구를 특정 쓴다고 치죠. 강서구에 가서 신용카드를 국민카드로 쓰면 그 민생지원금이 먼저 써지는 걸로 됩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지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쓴 내역이 바로 핸드폰으로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썼다고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시스템 미국 쉽게 되나요? 안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해외 거주 시 여전히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만약에 이 세금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놓치었을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리커버리 하는데 복잡하고 또한 듀플리케이트 신고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세금 보고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2년 전부터 IRS와 저희 가족 패밀리와의 개인 텍스 보고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는 IP핀이라는 것까지 발급을 받아서 저희 세금 보고할 때 인디비주얼리 IP핀까지 넣습니다. 근데 IP핀을 발행을 받으려면 그것 또한 복잡합니다. 관공서 참 복잡하죠. FATCA 등 금융 규제로 인해서 해외 금융 계좌 개설도 까다롭고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핸드폰 하나에 빌이 잘못 나와서 내 핸드폰 빌이 잘못됐다는 걸 전화를 하려면 웨이팅을 참 많이 해야 되고 웨이팅이 돼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마다 똑같은 대답이 아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 매니저 바꿔라라고 얘기를 해서 매니저한테 다시 얘기를 설명을 다 합니다.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닙니다. 행정 절차. 아직까지 비교를 한다면 한국보다 행정 절차 하는 데 있어서 예약해야 되고 담당자 만나야 되고 얘기한 얘기 또 와야 되고 스트레스 있죠. 네 번째입니다. 살인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 LA, 시카고 이런 지역의 대도시에서는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식료품, 주거비, 외식비,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의 기름, 보험료 모두 급등 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말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드는 보험이나 건강보험이요. 그리고 혹시나 사업을 하시면서 드시는 건강보험료 적게 내십니까? 많게는 $1,000가 넘습니다. 우유는 요즘에 갤런당, 또 닭가슴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보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외식비, 우리가 많이 가는 프랜차이저들의 외식비, 요즘에는 세트 메뉴가 10불 미만짜리가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10불 이상을 다 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렌트비입니다. 월세 렌트비, 대도시에서는 원룸인 경우에, 그러니까 스튜디오죠. $1,200에서 $1,800는 기본입니다. 조금 시설이 괜찮고 교통이 편하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도 $2,000 이상이 됩니다. 휘발유, 갤런이죠. 미국은 갤런당 계산하고 한국은 리터당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비해선 정말 많이 올랐다가 넘어서 비싸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플레이션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결함이 없으면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요즘에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한 거 큰데 장 보는데 작년보다 15%에서 20% 이상 올랐다라고 느낍니다. 특히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소고기 값 비교를 해보죠. 예전에 미국 하면은 소고기 값 싸고 기름값 싸고 맥주값 싸고 과일값 싸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싼가요? 사과값 싼가요? 사과는 한국의 사과는 아닙니다. 배, 참외 이건 뭐 비싸다고 하겠죠. 근데 사과, 오렌지 싼가요? 아닙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은 무조건 프리한 나라다. 자유로운 나라다. 실제로는 법과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흡연, 미성년자 관련 규제나 교통법규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그 벌금 또한 큽니다. 표현의 자유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혐오성의 발언이나 차별적인 언행은 심각한 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집행에 있어서 판결을 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벌금이 크고 본드, 베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가 법정에서 혹은 교도소에서 법 치르는데 변호사 비용 드는데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오픈 마인드다. 개방적이고 카인들리하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착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딱 도착하면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들도 하이 하고 지나가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굿모닝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렇죠? 문도 잡아주고 한국은 좀 요즘에 아무리 좀 많이 나아졌다 그래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벌써 나오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be my guest, 뭐 after you, thank you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웃음을 짓니다. 그래서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겉으로는 친절해도 깊게 사적으로 관계는 쉽게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How are you?라는 인사도 형식적인 말일 뿐 진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문화 차이를 모르고 한국식 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도 느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을 하고 취업을 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F1 비자를 받아서 H1B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루트라고 하나의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왔었던 30년 전만 해도 그 루트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저 역시 유학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학생 비자와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이 진행의 역사를 저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오랜 영상을 저하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제가 회사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회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도 취업비자를 내주고 영주권을 내주긴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하고 취업비자가 쉽게 받나요? 안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살아온 동안에 영주권 3번 신청했습니다. 오래전에 영주권 3번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비자 5번, 6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의 나라라서 쉽게 영주권을 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현실은 취업 후에도 H1 비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쿼터제라고 해서 쿼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영킴이라고 우리 미국의 의원 중에 한국의 의원 중에서는 한국의 이 쿼터를 더 많이 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전문직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런데 취업 후에 H1 비자를 받기가 좋은가요, 요새? 어렵습니다. 왜? 스폰서십을 해준다는 회사가 없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H1B를 받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회사에 트러블도 없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어떤가요? 스폰서 요즘에 구하기 쉬운가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스폰서 해주는 사람 취업 이민 3순위, 취업 이민 2순위 받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첨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민법이 매년 바뀌어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면 괜찮은데 이민법이 수시로 요즘엔 더 바뀌고 있죠.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영주권까지 인내심과 전략이 개개인마다 있지 않으면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취업비자를 내서 스폰서를 받고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주권 들어가면 된다. 틀린 루트는 아닙니다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요새. 8번째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외로움과 지역의 커뮤니티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미국 사람들과 다민족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가서 댄스 클럽 하시고 당구 치시고 또 각종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거 다 동참하시나요? 생각하시다 보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남의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아는 사이가 돼서 싸우고 그러다가 나 저 사람하고 안 봐. 같은 동네에서 살기 싫어. 그리고 이사 가야 되겠다. 뭐 얘기도 하고요. 막상 그 미국의 주류 사회 사람들하고 동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30년 이상 살아왔고 제가 이런 방송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어도 저도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헤헤호호하고 저녁에 하면 파티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고립감을 살다가 보면 느낀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혹은 공부하러 와서 취업비자로 와서 관광비자로 와서는 이런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한 3년 이상, 5년, 8년,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의 영어 실력이나 30년을 산 지금시 영어 실력이나 똑같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9번째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불안과 시민권의 위기감이 요새 있습니다. 2025년 미국 내 시민권 불안 현상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Citizenship Insecurity라는 부분인데요. 정치, 이념, 결속 실패, 학술연금의 자금에 대한 삭감, 이민자와 인종 다문화에 대한 적대 시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도 추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 시민권 의미가 변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국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제 채널에서 지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나 지금 현재 제 방송을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역이민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정서적 고립감을 미국에서 느껴서 복수국적을 가지고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서도 느낍니다. 왜?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못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들이라고 하면 주류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시민권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시민권 포기까지 생각하는 요즘의 분위기. 물론 개개인의 문제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날이 하루하루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 짚어본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드린 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생활에 있어서 좋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착각, 그것이 과연 어느 부분이 진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영상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 영화랑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천국이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8가지에 대한 진실, 오늘 영상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쪽 밑에 알림 설정에 항상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 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